다가가는 타입이었고, 아이들도 저를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친구들도 꽤 있었고 했었는데, 물론 성인이 되면서부터 많이 끊어지기는 했었죠. 그러다가 직장에 취직하게 되면서 저는 고향을 떠나 다른 곳으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하고 싶었던 일이라 고향과는 많이 멀었지만 결국에는 일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무사히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저는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어느 날 직장 선배가 소개팅을 시켜준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했었지만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부리는 성화에 저는 결국 그 사람과 한번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직장 선배가 저를 좋게 봤던 것인지 정말 그 사람 괜찮더라고요.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빠지는 것도 없이 정말 상냥하고 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그 수줍게 웃던 모습이 아직까지도 생생할 정도로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시작했고 20살 초반에 풋풋하다고 하는 연애를 했었습니다. 데이트도 많이 하고 놀러 다니기도 했었고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린 건 아니었지만 고향 쪽에 놀러 가서 서로 추억도 남기고 많은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개월을 만났을까요? 저는 지금 흔하게 이야기를 하는 잠수 이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루아침에 갑자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저도 첫사랑이라서 그런지 정말 아주 슬펐어요. 그게 바로 저의 징크스의 시작이었답니다. 딱 첫 연애가 그래서 그런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내면서 이별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면 회사도 그만두고 하지 않았을 텐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연락도 들려오더라고요. 저의 첫사랑은 아픔만 가득 남긴 채로 그렇게 끝나버렸죠. 왜 헤어진지도 모르고 헤어지는 것은 정말 고문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 출근하고 그러는 자체가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회사 신입이 들어왔는데 저보다는 나이가 있었고 저의 바로 밑에 후배로 들어왔었죠. 너무 밝고 이쁜 모습이었는데 부침성도 좋아서 그런지 정말 마음에 가더라고요. 저보다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하면서 저에게도 살갑게 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별로 너무 힘들어 했었는데 그 언니 덕분에 많은 것을 잊고 편안하게 마치고 술도 마시고 좀 많이 어울려 다녔어요. 거의 1년은 남자도 안 만났고 언니 덕분에 그래도 극복을 많이 한 것 같았습니다.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고 집도 오고 가는 사이가 되었죠. 직장에서 많은 분들과 친해져 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친해진 건 처음이었어요. 거의 소울메이트를 만난 것처럼 서로 너무 잘 맞았고 취미부터 시작해서 술 취향까지도 잘 맞았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잘 맞아서 남자친구를 잃은 대신 그 언니가 저에게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죽이 잘 맞았어요. 하루하루 연락을 하면서 지냈고 늘 회사에서 보기도 하지만 마치고 노는 시간도 꽤나 즐거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길에서 길을 물어보다가 그분께서 저의 연락처를 물어보셔서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첫 남자의 기억이 지워지는 시점이었고 새롭게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그분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도 많이 생겼고 언니에게 보여주고 같이 소개를 하며 지낼 만큼 너무 잘 맞았죠. 그렇게 거의 8개월 정도를 만났을까요? 두 번째의 남자친구도 딱 헤어지자는 말 한마디 남겨놓고 저를 떠나버렸어요. 전날 데이트도 했었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지 깜짝 놀랐죠. 첫 연인과 또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지니까 다들 이렇게 헤어지나 싶기도 하고, 다른 회사 동료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어느 정도 싸우거나 권태기가 왔거나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무척이나 뜬금없이 헤어지더라고요. 두 번째로 그렇게 헤어짐을 당했을 때는 제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뜬금없이 떠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구나. 아니면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부족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정말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했었네요. 이러다가 결혼을 하기 전날에도 갑자기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징크스인가 싶기도 했고, 1년을 만나지 못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6개월이 지나지 않아서 연애를 시작했어요. 바로 회사의 동료였는데 저희 부서로 이동을 해서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조금 있으시고 어느 날부터 호감을 표시하더니 저에게 정말 잘해줘서 저도 눈치를 안 챌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사람들도 어느 정도 눈치챌 만큼 그렇게 저에게 호감을 표시해줬죠.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러웠는데 날이 갈수록 그 사람이 아침마다 자리에 놓아주는 커피, 간식 등 여러 가지가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는 달랐던 게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기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헤어질 일은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저도 참 만남을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웃겼는데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몇 달을 그렇게 주구장창 커피와 간식 선물만 하다가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불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랑 만나고 싶다고 말이죠. 회사 사람들에게 쉬쉬한다고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무엇보다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가끔 데이트도 즐기고 많이는 아니었지만 셋이서 보는 날들도 꽤 있었어요. 매일 직장에서 보니까 새로웠고 사내 연애라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번듯한 직장도 있고 이제 우리 같이 살면서 가정을 꾸려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죠. 저는 승낙했습니다. 만나는 기간은 짧았지만 정말 그 사이에 많은 것들을 심어줬고 무엇보다 책임감 또한 있어 보여서 저를 섣불리 떠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의 예상은 틀렸습니다. 프로포즈를 하고 난 후부터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은 표정, 그리고 회사에서도 무언가 달라지는 느낌. 행동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무언가 일이 있겠지 했는데 그게 길어지고 무엇보다 저를 피한다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불러낼 수가 없었기에 마치고 이야기를 시도해 보려고 했지만 되지 않더라고요. 연락이 안 되던지 말을 하지 않는다던지 그렇게 답답한 하루가 흘러갔었어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 답답한 날들이더라고요. 갑자기 결혼까지 약속해놓고 왜 이러나 싶기도 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거의 2달을 지냈는데 어느 날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제야 무슨 일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우물쭈물거리면서 말도 못하다가 갑자기 저에게 헤어지자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그렇게 저랑 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니 다시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안정될 줄 알았던 삶이 다시 한 번 더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란 없는 건가 싶었고 정말 당황스럽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랬었어요. 3번째의 상처를 당했던 저는 회사고 뭐고 정말 다 싫었습니다. 참 예의는 아니었지만 저는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도저히 얼굴을 볼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리고 다음날 언니에게 물어보니 저도 나오지 않고 그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오후 저녁에 조심스럽게 회사에 가서 저는 사직서를 내고 왔어요. 아무도 만나기 싫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되니까 제가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그렇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을 모두 끊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저는 점집에 가게 되었죠. 점집에 갔더니 있어서는 안 될 게 있다며 당장 도망가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심적으로 무리가 없었다면 그 말도 듣지 않았을 텐데 저는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냥 그곳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로 집을 내어놓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죠. 고향으로 돌아갈까 싶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회사 쪽에서도 소문이 날 테고 남자 때문에 그만둔 사람이라 낙인 찍혀 이미 그곳에서는 손 쓸 수도 없었거든요. 저는 아무 연고가 없는 곳에서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난 후 저는 직장을 구했고 그 후로 만난 남자와는 1년이 넘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처럼 갑자기 하루아침에 헤어지자는 소리도 하지 않았고 물론 만나다가 싸워서 한번 헤어질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잡아주었고 그 사람은 무언가 달랐어요. 여태까지 그냥 이별 통보만 남긴 채 헤어진 사람과는 아주 달랐었습니다. 1년을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그때 점집이 참 용하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그곳을 떠나니 연애도 똑바로 되는 것 같고 결혼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사람과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에서도 누구보다 남편 잘 만났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누구보다 행복했고 신혼은 달콤하기만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을 보고 가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바로 언니였어요. 저는 단번에 언니를 알아봤고 그녀도 저를 알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데 그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연락을 모두 다 끊어버렸는데 언니와 저는 정말 인연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날 그렇게 언니와 만나서 울었어요. 언니는 다행히도 같은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왔었고 회사도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늦게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한 뒤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언니에게 물어보니 언니도 그 후에 출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억지를 부리면서 언니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헤어진 것은 알았지만 직급이 높았던 그는 그것을 이용해서 저랑 친한 사람까지도 괴롭혔던 것이죠. 버티려고 해봤지만 남자분께서 그렇게 나오니 무섭기도 하고 언니는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었다고 해요. 점심도 혼자 먹고 무엇보다 언니의 직속 선배가 저였으니 무엇을 보고 배웠겠냐고 하면서 회사 내에서 괴롭힘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말을 듣고 더 슬펐어요. 그런 언니는 저를 하나도 탓하지 않고 그렇게 저를 보듬어 주었습니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우리가 인연인가 보다 하면서 저희는 그날 밤이 늦도록 오랜만에 술 한잔을 했죠. 언니를 만나고 나서는 저의 생활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연고도 없던 곳에서 남편 말고는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새롭게 친구를 사귄 듯 저에게도 조금씩 활력소가 생긴 것이죠. 새롭게 시작한 곳에서 소울메이트 같았던 언니를 만난다는 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날은 저도 참 기억이 나는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더라고요. 직장에서 회식이 있었다고 하는데 며칠 전부터 기분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왜 그런지도 물어봤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표정이 무언가 너무 화도 나고 슬퍼 보였었는데 다음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기게 되었죠. 그날이 있고 한 달 정도가 지났었어요. 남편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저녁에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회사에서 조금 더 일찍 마쳤던 저는 집에 가는 길에 장을 보고 들어갔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수육을 해주려고 고기 잔뜩 사들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삶고 있을 때쯤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를 뒤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고기까지 준비를 하게 하냐고 장난도 쳤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보다 하는 찰나에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남편이 나가보겠다고 하면서 나갔고 저는 올 사람이 없는데 하면서 고기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고 사람 인기척도 났는데 그 소리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현관에서 들어오지 않는 듯한 소리였죠. 잠시 고개를 두고 저는 나갔습니다. 그때의 장면은 저는 잊을 수가 없네요. 현관문 앞에서 언니를 막아서고 있는 신랑. 그 장면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무언가 실랑이를 하는 듯 했고 남편이 막아서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언니는 그렇게 신랑을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언니가 저를 발견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 남편이랑 살면 안 돼. 그때 언니의 눈을 잊지 못합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좋다고 추근덕댄다며 저에게 알려주러 왔다고 남편에게 잡힌 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순간 상황 판단이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남편이 오해라고 하면서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당황하니까 머릿속에서는 언니의 말과 남편의 말이 뱅뱅 돌며 들리면서 다음 말들이 안 들리는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주저앉았는데 한참 있다가 남편의 목소리 하나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첫 남자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졌지? 당신 두 번째 남자 그 사람도 말도 없이 사라졌고 더러운 입 다물어. 생전 처음 듣는 언니의 험한 소리.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언니는 무언가 막으려는 듯 그렇게 남편에게 험한 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혼했지? 그게 네 탓인 것 같아? 자기 나한테 이야기했지. 점집에서 도망치라고 했다고. 그곳이 아니라 이 사람이야. 언니는 남편을 거칠게 밀어냈고 주저앉아 있는 저를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 찾는다고 대한민국 곳곳을 돌아다녔어. 남편을 뿌리치고 다가오던 언니의 모습은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자체였습니다. 눈이 제가 보던 눈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가오면서 저를 찾으러 다녔다며 소리치면서 다가오는데 너무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서 꼼짝도 못하는데 남편이 그걸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죠.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이 자신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고 무언가 작업을 거는 듯한 뉘앙스로 계속 마주쳤다고 합니다. 유부남이라고 말을 했지만 자신도 알고 있다며 그렇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집에 초대를 한 적도 있었고 연락처를 알아내 어느 날부터는 연락을 수도 없이 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 언니를 자신의 소울메이트라고 소개하면서 같이 겸상을 해야 하는 날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못 말하게 되면 오해가 될까 싶어서 그날은 넘어갔었고 그날 이후로도 계속되는 치근덕에 남편은 어찌할지 몰랐다고 해요. 집에서 불러낼 수도 없고 밖에서 만나면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될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그날 언니의 집 앞으로 찾아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서로 아내의 언니를 잃게 하고 싶지 않다며 좋게 타이르자 그때부터 협박을 시작한 거죠. 저를 죽이겠다고 말입니다. 자신은 보이는 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여태까지 저에게 있는 남자 모두 자신이 쳐냈다며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남편은 소름 끼쳐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정말 제가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웠다고 합니다. 저번에 말하려고 했던 것도 이걸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언니가 온 이후로 제가 너무 웃고 표정 자체가 달라져서 자기도 많이 고민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고 곁에 둬봤자 안 될 것 같아서 그 언니 집에 찾아가서 다 이야기할 거고 더는 찾아오면 신고할 거라고 으름장을 놓고 온 날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고 언니는 전의 남자들과는 다르고 자기 마음대로 풀리지 않아서 그날 폭발한 상태로 화나서 집에 온 것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여자의 가방에서 저를 스토킹한 단서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언니가 저랑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해요. 자기 동생이 저를 좋아했었는데 말도 못하고 그렇게 2년 정도 저를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했죠. 이름도 들어봤는데 기억도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왕따를 당했던 자기 동생을 제가 이야기도 들어주고 같이 교회도 가주고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어느 날 자기 가족들이 자신 빼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모두 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잃고 살아가는 어느 날 저를 보게 되었던 것이죠. 첫 남자친구와 있던 저를 말입니다. 자기 동생은 그렇게 죽었는데 저는 다른 남자와 히덕거리고 있는 모습이 정말 꼴보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의 인생 목표는 저를 망가뜨리는 것이 되었고 그렇게 저를 죽자 살자 찾아다녔던 거죠. 참 안타깝기도 했지만 소름 끼쳤습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 분노는 엉뚱한 방향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접근 금지 신청과 함께 저는 그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졌어요. 너무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되니 많이 무섭더라고요. 그나마 남편이 옆에서 지켜주고 했기에 다른 사람들처럼 무섭다고 떠나지 않았기에 그렇게 저의 곁을 지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태까지는 어디에다 이야기하기도 그래서 말하지 못했는데 몇 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야기해 봅니다.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속이 편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는 길 모든 길에 축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